안녕하십니까. 평등 세상, 대동 세상,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까라TV입니다. 까라는 우리말 까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까라TV는 소외받는 자, 힘없는 약자와 함께할 것입니다.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두 번째 쟁점인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관하여 변론해 주실 쌍방 소송 대리인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원고 측에서는 강 변호사님이시죠. 피고 측에서는 설 변호사님이시고요.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대방 대리인께서 변론하시는 동안 혹시 필요하시면 옆에 있는 좌석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 4호 라목의 해석과 관련돼서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에서는 노동대합의 정의를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교원이 주체가 되어 저는 단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서에서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목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관련하여서 이 사건의 쟁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극적 요건,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는 경우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은 법적인 효과가 즉시 발생하게 되는지 별도로 자주성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원고는 6만 명의 조합원 중에서 단지 9명, 비율로 0.015% 정도의 비율만 있는 경우에 해직교원이 있다라는 이유로 노조법 제2조 4호 라목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고 별도로 자주성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주성 심사와 관련돼서 직접적이진 않지만 관련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취소 소송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서는 원고가 해직 공무원, 즉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인정되는 이상 노동조합법 제12조 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반려 처분은 적법하고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으로 원고의 자주성이 훼손되었는지를 별도로 심사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원고는 이 사건의 경우는 설립 신고 시의 반려 처분이고 이 건의 경우에는 설립 중인 이후에 설립 이후의 회사의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 판결이 적용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 신고 반려 처분과 달리 자주성 심사를 본건과 같은 설립 이후의 노조에 대해서 해야 한다고 할 경우에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립 당시에 허위의 규약으로 행정 간청을 기망해서 설립 신고증을 교부를 받거나 설립 이후에 위법하게 규약을 개정하는 등의 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노조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자주성 심사를 할 방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주성 심사를 하게 될 경우에 도리어 자의적인 행정처분을 하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주성 심사라는 명목하에서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도 마저도 있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노동조합법 제2조 4호에서 다만 다음 강목의 1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간주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규정을 일의적으로 되어 있는 이 규정을 충실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설립 신고에는 형식 심사를 하여 자주성 심사를 하지 않고 사후 심사에는 법의 노조 통보에 시에는 실질 심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 노동조합법 제2조 4호에서 법 규정 내용에도 없고 그리고 일관성이 없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그리고 노동조합은 근로자,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교원이 주체가 되는 단체인데 자주성 심사를 통해서 근로자 아닌 자를 가입을 허용하게 된다면은 근본적인 노동조합의 정의 규정이 근로자가 주체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자가 아닌 자도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정의 규정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권 규약이 이미 저희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본권 규약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준 것에 대해서 2차에 걸쳐서 시정명령을 내렸었고 원고는 이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이 규약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정하는 강행 규정이며 원고 규약으로 노동조합법 제2조와 다르게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원고 주장같이 자주성 심사를 허용해서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강행 규정인 교원노조법 2조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노조 안임 통보제도는 기속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 규정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주체성 요건이 결여되어 있을 때 자주성 심사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속행위로서 별도의 자주성 심사는 필요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주성 심사가 필요하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원고 측에서 변론해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노조법 2조 4호 라목의 해석입니다. 먼저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조법 2조 4호는 그 본문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한 단체를 말한다 라고 하여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조법 2조 4호는 그 단서 라목에서 다만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노조법이 본문에서 적극적 요건을 그리고 단서에서 소극적 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어떤 노조가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일부 허용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한 단체임이 틀림없을 때 이 노조의 지위를 부인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 사건 정교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는 노조법 2조 4호 라목의 해석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형식설과 실질설이 대립합니다. 피고는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단 한 명이라도 허용하면 곧바로 노조의 지위를 부인해야 하고 그로 인해 노조의 자주성이 훼손되었는지는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라목을 형식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반면 원고는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라목을 실질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해석이 타당할까요? 먼저 라목의 가입의 의미를 살펴본 후 형식설과 실질설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라목은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조문 가목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참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조문에서 다른 단어를 썼다면 그 의미와 해석도 달라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경우 그의 활동으로 인해서 노조의 자주성이 훼손될 개연성이 매우 높으므로 법은 가입뿐만 아니라 참가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근로자 아닌 자의 경우 가입 당시는 근로자였으나 이후 퇴직하는 등으로 근로자 아닌 자로 신분 변동이 발생할 수 있고 노조가 이를 탈퇴 처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노조의 자주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법은 가입만을 금지할 뿐 이후 참가하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라목의 가입은 일회적 행위인 가입만을 의미할 뿐 계속적 행위인 참가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고 조합의 경우 처음부터 학생 등과 같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가 아닙니다. 가입 당시는 교원이었으나 이후 퇴직, 사직, 해고 등으로 교원이 아니게 된 자의 참가를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라목은
참가를 허용할 뿐인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라목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라목을 형식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라목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라목을 형식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라목의 입법 목적은 근로자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근로자 아닌 자가 조합원으로 있을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수천 수만 명이 있는 노조에서 조합원이 퇴직하거나 사직하거나 해고되는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은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그때마다 노조가 이를 확인해서 탈퇴 처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수천 수만 명의 조합원 중 일부 조합원이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모두 일견 라목에 해당하지만 자주성이 상실된 것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주장과 같이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단 한 명이라도 허용하면 곧바로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해석할 경우에는 실제 현존하는 상당수 노조가 법의 노조로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운수노조의 실제 사례입니다. 공공운수노조는 21만 조합원이 가입하고 있는 대상별 노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얼굴도 모르는 조합원 9명이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 공공운수노조의 지위는 부정되어야 할까요? 피고 주장에 따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고조합의 실제 고민입니다. 원고조합은 정규교원뿐만 아니라 기간제 교원도 가입하고 있는 교원노조입니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통해서 학기 중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방학 중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교원과 비교원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 정교조는 1학기에는 기간제 교사의 노조 가입을 허용했다가 방학 중에는 탈퇴 처리하고 다시 2학기에는 노조 가입을 허용해야만 노조의 지위를 법의 노조를 피할 수 있는 것일까요?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단 한 명이라도 허용한 경우 노조의 지위를 부인한다라고 법을 형식적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현존하는 상당수 노조가 법의 노조로 전환될 수밖에 없고 국가는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부정하게 됩니다. 라목의 입법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식적 해석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라목의 조문 구조를 살펴보더라도 형식적 해석은 부당합니다. 노조법 2조 4호는 다만 다음 강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과목부터 마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라목을 제외한 가, 나, 다, 마목의 경우 항상, 주된, 만을, 주로라고 하여 문헌 그 자체로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나목은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경비를 원조받아야 경비의 주된 부분을 원조받는 경우에 해당할까요? 1,000만 원일까요? 1억일까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적극적 요건, 노조의 자주성 요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경비를 원조받음으로써 노조의 자주성이 상실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경비의 주된 부분을 원조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때 비로소 노조에 대한 행정감청의 지도감독의 필요성도 생긴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때 비로소 노조의 지위도 문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문 구조를 살펴볼 때 라목만 형식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문의 전체 통일적, 체계적 해석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라목의 입법 연역을 살펴보더라도 라목을 형식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라목은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 해고자의 노조 가입 금지 규정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고자의 노조 가입 금지 규정은 과거 기업별 노조의 유물입니다. 즉 기업별 노조는 규약에서 흔히
당해 기업에 재직 중인 자만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당해 기업에서 해고가 되면 그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 자격도 상실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러한 사회적 통념을 법률로 명문화한 것이 라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산업별 노조, 지역별 노조, 직종별 노조 등 초기업 단위 노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기업 단위 노조에서는 원래부터 특정 기업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정 기업에서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초기업 단위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기업별 노조는 물론 초기업 단위 노조에게까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라목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비판이 이어집니다. ILO는 라목을 삭제할 것을 수차례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IMF 직후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출범했던 노사정위원회에서도 라목 개정을 합의합니다. 여기 한 가지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교원노조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1998년 노사정위는 향후 해고자의 초기업 단위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즉 라목이 개정되면 이와 연동해서 해직교원의 교원노조 가입도 허용하기로 합의합니다. 교원노조도 초기업 단위 노조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시까지는 노조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라목을 잠정적으로 옮겨서 교원노조법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 내용은 당시 노사정위 활동 현황 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고 당시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노사정 합의는 이후 이행이 되었을까요? 절반의 이행, 절반의 위반이었습니다. 즉 해고자의 초기업 단위 노조 가입은 2004년 서울 여성노조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확립됩니다. 국회에서 입법이 지지부진한 사이 법원이 판례를 통해 입법을 대신한 것입니다. 반면 이와 연동하기로 했던 해직교원의 초기업 단위 노조 가입은 이행되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노사정 합의의 한 당사자였던 노동부는 해직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이유로 노조 지위를 부인하게 이릅니다. 바로 이 사건입니다. 결국 이러한 노사정 합의와 입법 연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이유로 노조 지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합헌적 법률 해석에 의하더라도 부당합니다. 피고의 해석에 의할 경우에는 일부 조합원의 사정만으로 노조 전체의 지위가 좌우되게 되고 이것은 결국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서 헌법상 당결권을 침해하는 해석이 됩니다.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래 공무원노조 대법원 판결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무원노조가 해직 공무원의 가입을 허용한 이상 반려는 적법하고 별도로 자주성 심사는 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립 전 노조에 대한 사전 심사와 설립 후 노조에 대한 사후 심사는 동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건축물을 짓기 전 건축 허가의 기준과 건축물을 완공한 후에 건축 허가 취소의 기준이 동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는 태아의 권리 능력 부여 기준과 성인의 권리 능력 박탈 기준이 동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설립 전 노조에 대한 사전 심사는 아직 사회적 실체가 없거나 형성 중인 결사에 대해서 설립 신고증 교부를 목적으로 하는 심사입니다. 권리 형성적 행정작용을 위한 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전 심사는 우리 헌법상 결사에 대한 사전 허가제가 금지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행정관청의 재량은 최소화되어야 하고 그러한 점에서 설립 신고서와 규약만을 대상으로 한 서류 심사, 형식 심사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설립 후 노조에 대한 사후 심사는 이미 사회적 실체를 가지고 있는 노조에 대해서 그 법적 지위를 부인하기 위한 심사이므로 권리 침해적 행정작용을 위한 심사입니다. 따라서 엄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사는 실제 노조의 존속요건 상실이 상당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 노조의 지위가 부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노조 활동을 대상으로 사법심사에 준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종래 공무원 대법원 판결은 설립 후 사후 심사에 관한 이 사건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법 2조 4호 라목은 입법 목적, 조문 구조, 입법 연혁, 합헌적 법률 해석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본문과 단서를 조화해서 실질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 조합에 해직 교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로 인해 노조의 자주성이 상실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곧바로 행해진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